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정쌤입니다. 오늘은 3일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표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표 조건 5문항이 있고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에 선택해 주시고요. 현재 표가 몇 줄에 몇 칸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줄에 하나, 둘, 셋, 넷, 5, 6칸이네요. 5줄에 6칸짜리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입력 들어갑니다. 화면에 뭔가를 집어넣고자 하고 생성하고자 할 때는 입력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입력에 바로 하단에 표 아이콘 있죠? 표라는 글자 말고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줄은 5줄이 맞고요. 칸은 6칸이었어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 확인해 주세요. 5줄에 6칸, 기타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 되셨다면 만들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표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 표를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있는 선우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면 화살표 아래에 사각 점선 박스 모양이 보이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크기 조절 점이 보이게 됩니다. 하단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정확히 마우스로 잡고 엔터 3번째 라인까지 늘려줄 거예요. 점선 보이시죠? 가로는 아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다면 표 뒤쪽에 엔터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여 가운데 정렬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 표가 용지의 정가운데 예쁘게 자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내용을 첫 칸부터 입력해 주세요. 소수점은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력이 다 되셨을까요? 지금부터 표 조건을 1번부터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표 전체 표와 캡션은 도둠에 10포인트를 줘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캡션은요. 국제물류산업대전 얘를 캡션이라고 합니다. 표를 움직였을 때 캡션이라는 요 글자가 자동으로 따라다니게 되죠. 캡션 넣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을 보시면 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선택, 오른쪽 끝부분에 가시면 캡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시고 캡션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 1이라고 보이실 텐데요. 표 1을 드래그,
그리고 글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제 캡션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전 글꼴의 단추를 눌러보시면 한 컴 글꼴로 선택이 되어 있거나 하단에 다른 곳에 눌려져 있다면 모든 글꼴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글꼴 도둠 엔터 10포인트 맞지요? 오른쪽 정렬 갑니다. 이번엔 표 안에 모든 아이들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똑같이 도둠 10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2번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라 되어 있네요. 블록이 잡혀져 있는 상태라면 바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 블록 해제 7.4부터 시작해서 합계 금액까지 잡아주셔야 합니다. 가끔 13회 여기까지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고요. 7.4부터 합계가 나오는 이 부분까지가 범위입니다. 정렬을 오른쪽 정렬 주세요. 그러면 2번까지 문제를 푸셨고요. 3번 셀 배경은 면색 노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죠. RGB 값을 정확히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9분부터 시작해서 13회 3일차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컬러는 C 단축키 쓰도록 할게요. 색을 넣어야 하니까 컬러 키보드에 C 그러면 셀 배경 창이 뜨게 되고요. 배경에 색, 면색을 노랑으로 주시면 돼요. 상단에 있는 노란색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맨 하단에 있는 노랑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RGB 값이 255, 255, 0이라고 나올 거예요. 선택, 설정. 그러면 노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번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 사용할 것. 캡션은 우리 이미 사용하셨다 그죠? 그래서 한글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범위는 더하기를 해야 하는 곳부터 값이 나와야 하는 곳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록이 잡혀져 있는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선택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블록 합계 평균 곱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나오죠. 여기에서는
합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블록 합계를 선택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합계가 나왔네요. 여기까지 따라 하셨다면 5번 선 모양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실선의 X 모양과 이중선 바깥 테두리가 적용되어 있네요. 그죠? 아이고. 이 부분이 이중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줄 하단과 첫 번째 칸까지 이중선이네요. 여기에서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중실선은 굵기가 0.5고요. 실선은 0.1 또는 0.12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중선을 먼저 긋고 실선을 쓰면 이 부분이 0.5라는 두꺼운 선으로 설정이 되게 돼 있어요. 될 수 있으시면 실선 X 작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유리해요. 한 칸을 블록 잡을 때는 F5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후 F5번. 그러면 한 칸을 블록 잡으실 수 있어요. 선은 라인이라고 합니다. L. 대각선을 적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 선택해 주시고요. X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굵기는 0.1이라고 되어 있죠? 설정. 이번에는 바깥쪽 테두리를 이중선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구분부터 마지막 칸까지 블록을 잡은 후 선은 라인 L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류는 이중 실선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굵기가 자동으로 0.5mm가 되네요. 내가 블록 잡은 아이를 기점으로 바깥 테두리의 선이 이중 실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이라고 선택.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바깥쪽 선들이 다 이중선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블록을 풀어주시고요. 구분부터 합계까지 드래그. 하단선이 이중 실선으로 변경되어야 하죠. L. 선의 종류는 이중 실선. 아래쪽을 바꿔라 라고 선택해 주시고 설정. 아래쪽 선이 이중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분부터 4일차까지 드래그. L. 선의 종류는 이중 실선. 오른쪽에 선이 바뀌어야 하죠. 내가 블록 잡은 아이를 기점으로 오른쪽 선이 이중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른쪽 선 선택, 설정. 그랬더니 이중선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50점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든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